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2차전지 담당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2차전지 섹터의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작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부진한 상황인데 엄청 빠지지도 않고 그냥 계속 횡보하는 흐름인데, 저희가 보는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터리 대형주들, 즉 이제 셀 메이커들의 이제 해자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러니까 셀 산업의 해자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상 저희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많이 보는데요. 지금 CATL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작년에는 한 20% 중반 정도 했었고요. 올해 이제 3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한국 업체들이 중국 대비해서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많이 언급하는 것이 특허 보유 개수입니다. 지금 주요 2차전지 업체들의 배터리 특허 보유 개수를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2만 건 이상으로 글로벌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 1위인 CATL은 2,000건 정도로 한국 업체들 대비해서는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CATL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게 특허 보유 개수,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제 CATL의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 전체 매출에서 85%가 중국 내에서 소비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과 중국 시장, 그리고 이제 중국이 아닌 시장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CATL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대표적인 이제 전기차 시장인 유럽 내에서는 시장 점유율 10% 내외를 나타내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한국 배터리 3사의 합산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CATL은 유럽 내에서는 확실히 한국 업체들 대비해서 열위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CATL이나 BYD의 출하량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아닌 지역에서는 한국 업체들이 분명히 앞서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 배터리 업체들의 고객사 매출 비중을 보더라도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고객사 비중을 보면 테슬라가 19%로 최대 고객사이고요. 그 다음이 르노 18%, 그리고 폭스바겐 13%, 이런 식으로 이제 글로벌 OEM들이 고르게 고객사로 분포해 있습니다. SDI나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최대 고객사가 당연히 이제 유럽의 OEM들, 폭스바겐이나 메르세데스 등인데, CATL은 고객사 매출 비중을 보면 9%가 니오, 샤오펑이 5%, 테슬라 5%, 그리고 이제 3% 내외의 중국 로컬 업체들이 한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CATL이 나쁜 회사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좋은 회사인데, 지금 보면은 글로벌 시장 내에서 주요 OEM 시장 내에서는 한국 업체들이 분명히 경쟁 우위에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이 CATL과의 경쟁 상황은 지금 중국이 아닌 시장에서는 사실 한국 업체들이 훨씬 더 앞서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한국 업체들은 조금 더 이 수익성을 잘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셀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이 유럽 진영의 시장 침투가 조금 더 이 근본적으로 이 셀 메이커들의 주가와 그리고 실적 가시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진영이라고 하면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폭스바겐이나 스텔란티스 같은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이제 유럽의 신생 업체들인데요. 사실상 이들은 그냥 같은 그룹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일단 상위 완성차 업체 대부분이 배터리 자체 생산 혹은 JV를 통한 배터리 내재화 로드맵을 제시해놨습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1위인 폭스바겐이 이미 파워데이를 통해서 배터리 자체 생산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2위인 도요타도 파나소닉과 JV를 설립을 했고, 르노 닛산 역시 JV 설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이미 이 사프트 에너지 기업이죠. 사프트 에너지 기업과 배터리 JV를 설립을 했고요. 현대기아차도 중장기 자체 생산, 그리고 GM은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과 JV를 설립을 했고, 혼다는 이 GM과 LG 에너지 솔루션 간의 JV를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포드 역시 이 중장기 자체 생산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2022년부터 자체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제시해 둔 상태고요. 이들이 왜 그러는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당면에 있는 상황이 얼마만큼 급박한가를 먼저 보면 이들의 내재와 의지가 어느 정도 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뀔 때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제조 원가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전체 제조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변속기와 엔진이죠. 각각 10%, 9%를 차지하고 있고요.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OEM들은 그동안 이 부분을 내재화를 해왔습니다. 근데 전기차로 가게 되면 변속기 엔진 사라지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새로 들어오게 되는데 배터리는 제조 원가에서 25%에서 30%를 차지하는 부품입니다. 한 가지 단일 부품이 최대 30% 비중을 차지하는데 지금까지는 100% 외부 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OEM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 변속기 엔진 내재화를 통해서 자동차 세그먼트 그러니까 변속기 엔진의 차별화를 통해서 자동차 세그먼트가 구분이 되고 이 부분을 통해서 OEM들은 마진의 상당 부분을 취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사라지고 단일 부품 비중, 제조 원가 비중 30%짜리가 100% 외부 조달이라고 하면은 이 마진을 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 와중에 지금 오른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의 과점률을 보면 OEM들,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가격 협상력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위 6개 업체들의 과점률, 시장 점유율을 합산을 해보면 완성차 시장은 58% 정도가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폭스바겐부터 5위권 업체인 현대기아차, GM 정도까지 합치면 58%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요. 1위가 11%, 2위가 10%, 3위가 9% 이런 식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붙어 있죠. 근데 이제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상위 6개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을 합산을 해보면 90% 가까이 되고요. 시장 점유율 1위가 지금 25에서 30%, 2위도 20%대, 3위도 10%대 이런 식으로 주요 업체들의 과점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난 5년간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라는 점이 더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부담이고요. 상위 6개 업체들의 점유율 합산을 해보면 2015년에는 50%가 채 안 됐었는데 작년에 88%까지 그리고 올해에는 역시 90% 내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향후에 가격 협상력에 대한 부분을 좀 걱정하게 만드는 요인이고요. 완성차 업체별로 배터리 벤더 비중을 보면 소수 업체 의존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폭스바겐의 배터리 벤더 비중이고요. 작년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절반, 삼성 SDI가 절반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CATL과 SK이노베이션이 일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상위 4개 업체의 대부분을 이제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BMW도 그동안은 SDI 비중이 84%, 메르세데스도 SK이노베이션 비중이 80%였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배터리 자체 생산 그리고 JV를 통한 배터리 수급 안정화를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신생 배터리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 노스볼트라든지 ACC 같이 지금 유럽 신생 배터리 업체들 중에 가장 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완성차 업체들의 내재화 공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금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폭스바겐은 노스볼트를 통한 내재화 로드맵을 제시를 했고요. 노스볼트의 지분율 2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 내재화 공장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이제 ACC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자동차 판매 4위 그룹인 스텔란티스의 지분이 들어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역시 내재화 파트너 업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같은 진영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노스볼트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향후 한 5년 내의 캐파가 2024년 기준으로 40기가와트아워 정도 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 대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적은 수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때가 되면은 한 200기가 중후반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은 거의 100기가 내외의 캐파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산을 해보면 거의 400기가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노스볼트가 지금은 이제 출하량이 없죠.
근데 이제 3년 내에 빠르게 올려서 그나마 공격적으로 가정을 해도 40기가 정도를 보는 거니까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배터리 3사가 합산해서 투자해 놓은 금액이 한 22조 원 정도 되거든요. 유형 자산 투자와 R&D 투자를 합산해서 22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향후 10년간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유럽의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이제 공적 투자, 이걸 합산을 해보면 한 10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국 업체들이 그동안 만들어 놓은, 특히 이 자본의 크기가 만들어 놓은 진입 장벽의 강도는 당분간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쪽에 투자할 여력이 제한적입니다. 지금 폭스바겐이나 테슬라는 자율주행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플랫폼 투자에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연간 캐펙스가 한 3조 정도 되는데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배터리에만 2조에서 3조를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투자 여력은 제한적이고요. 폭스바겐 CEO 역시 지난번 파워데이 이후에 배터리를 자체 생산할 것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직접 돈을 투자할 생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JV 설립을 통해서 IPO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이제 경쟁 우려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셀메이커를 완전히 배제하는 형태로 내재화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신생 업체들, 노스볼트나 ACC 그리고 브리티시 볼트를 통해서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유럽 내에 배터리 업체들을 통한 배터리 조달 비중을 늘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향후에 10년 후까지 시계열을 길게 늘려서 보면 유럽 신생 업체들도 상당 수준의 양산 캐파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은 일단 캐파를 확보해 나가야 되겠지만 대규모 유형 자산 투자에만 함몰되기보다는 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 투자 확대 전략도 역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배터리 산업은 마진이 높지 않습니다. 지금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전지 부분 합산 마진이 두 자릿수가 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R&D 투자에 무게를 두고 수익성 위주 수주에 집중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지 부분 연간 R&D 투자가 SDI가 8천억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이 R&D 투자 규모만 줄여도 사실상 수익성 개선 여력이 상당히 큰데요.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SDI의 중장기 수익성 개선 여력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셀메이커들의 지금 상황이고요. 소재 산업의 해자도 간단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재 업체들 역시 단단한 해자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2020년에 양극재 시장만 보면 매출 성장률이 한국 업체들이 굉장히 가팔랐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이 260%, 에코프로 BM이 34% 전년 대비해서 양극재 매출 성장이 있었습니다. 경쟁사인 유미코가 작년에 마이너스 15%였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이 굉장히 선전한 해였고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상황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2023년에 캐파 증가 추이를 보면 2019년 대비해서 2023년까지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캐파가 13배 정도 증가하게 되고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가 5배에서 6배 정도 증가하는데 유미코어가 한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했고 향후에도 한국 업체들이 이 시장 점유율 상승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뭐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동박 그리고 뭐 분리막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한국 셀메이커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해자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 소재 업체들로의 물량 낙수 효과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를 반영해서 한국 소재 업체들이 사실 경쟁사들 대비해서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실적에 대한 가시성은 굉장히 높은데 밸류가 비싸기 때문에 어떤 요소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만들어내는지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소재 산업의 지금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본의 규모가 큰 업체들이 실제 높은 멀티플을 부여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래프 보면서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자본 규모가 가장 큰데 높은 밸류를 부여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 역시 중요한 프리미엄 요소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본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회사의 자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이 모회사 자본, 포스코의 자본이 49조 원이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자본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막대한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확실히 자본력에 대해서 분명한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프리미엄 요소로 보는 게 캐펙스와 원가 구조인데요. 이 말씀드린 대로 가파른 수요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대응하기 위한 캐펙스의 규모, 즉 필요한 자본의 크기가 크면 그 자체로 해자가 구축이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1기가와트아워당 캐펙스 규모가 큰 게 분리막 양극재, 음극재 쪽이고 상대적으로 동박 전해액은 조금 낮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투자 금액이 많이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 시장은 높은 EV/EBITDA 멀티플을 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감가상각비가 많이 늘어나는 산업이기 때문에 시장은 높은 멀티플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이 원가 구조인데요. 이 마진율이 높으려면 고정비 비중이 높아야 됩니다. 변동비 비중이 너무 높으면 최근에 원자재 가격 슈퍼사이클 얘기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 메탈 가격 상승이라든지 화학 제품 원재료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될 경우에 아무래도 마진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는데요. 그래서 고정비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시하게 되는데 실제 고정비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음극재, 분리막, 동박 쪽이고요. 상대적으로 양극재, 전해액 쪽은 변동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마진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소들을 분석을 해보면 어떤 군이 압도적으로 낮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자본 규모, 부채 비율, 캐펙스 진입 장벽, 원가 구조,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지 공장 보유 여부도 중요해지는데요. 요거를 다 고려했을 때 포스코 케미칼과 SKIT가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습니다. 다만 이 회사들은 저희가 리포트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투자 의견을 뭐 지금 홀드나 셀로 보는 건 아닌데 업사이드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회사라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주식의 관점에서는 가격 매력을 항상 검토를 해야 되는데 가격 관점에서 보면 LNF나 솔루스 첨단 소재의 가격 매력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소재 업체들 중에서는 LNF와 솔루스 첨단 소재를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들에서는 지금 중장기 수익성 개선 여력이 가장 크다라는 점에서 삼성 SDI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